경기 안양 만안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질의 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예산의 주권 또한 국민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그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만큼 타당해야 하고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시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결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국립대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를 보면 국립대는 평균 1,579만 원, 그리고 거점 국립대는 평균 1,733만 원인 반면에 서울대는 4,824만 원으로 무려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2020년뿐만 아니고요. 거의 10년 이상 이 간극이, 이 차이가 유지돼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데이터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투입되는 재원의 차이도 대학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당연히 이제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서울대 같은 국립대 법인과 국립대의 예산 지원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가 법인화되고 이 부분 그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그 이전에도 이 데이터가 미세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 지원 차이가 결국 예를 들면 교육 환경 격차를 낳는 구조적인 문제 중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장관께서는 이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는 올해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제 대학의 그 재정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법 제도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국회 논의와 좀 대안들이 마련돼야 될 때라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같은 국공립대 그리고 또 사립대도 서울, 인서울 또 지방에 따라서 이 편차가 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본질적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또 일반 대학뿐만 아니고 일반대와 전문대의 재정 지원의 편차도 한번 보십시오. 예, 전문대학교의 그 1인당 학생한테 들어가는 평균 공교육비는 약 69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전문대학생 1인당 평균 공교육비가 제가 알기에는 약 1,49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우리 유은혜 장관 포함해서 여기 계신 관료 여러분들께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학 대비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전문대학의 지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전문대여서 특별히 재정을 감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일반 대학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은 저희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예, 전문대학이라서 올해 신입생 미달 인원이 약 4만 5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배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중에 75% 정도, 약 3만 400여 명이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쏠림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처럼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좀 지속적으로 좀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지방대 위기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 대학의 위기는 또 그 지역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9년부터 논의하고 계획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방 대학의 위기를 지역의 위기와 함께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자체와 대학과 그 지역의 기업이 함께 플랫폼을 만들고 혁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 수도권대, 지방대, 전문화대로 서열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건 부모의 경제력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지위가 2세들의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통계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의 서열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나름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불균형적 예산 편성 등으로 서열화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교육부의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평가 기준 전면 재조정 포함해서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양극화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교육도 한 부분에서 교육만의 문제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좀 총체적인 종합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될 거라고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육이 그런 해결의 방향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고등교육의 구조 혁신이나 또 재정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고민 필요하죠. 하지만 좀 더 교육적 관점에서 양극화 그리고 예를 들면 계층 구조화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 대안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민 학생과 관련해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민 학생의 모계인 고려대에서도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고려대는 서류 보존 연한이 이미 경과해서 입학 서류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조민 학생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거죠? 행정 절차를 그 기본 원칙에 따라서 잘 진행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저희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행정 처분에 있어서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또 그 절차도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원칙을 근거로 각 대학의 이후 진행되는 절차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와 근거의 정당성을 우리 교육부 장관이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의전원에서 학생을 입학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판 중에. 제가 정확히 그 사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저는 청문 절차가 지금 부산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객관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정해진 그 절차 상에 그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해져 있는 법과 절차대로
그 원칙의 훼손됨이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일면 6대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부실급식 사진 한번 보십시오. 군대 급식을 포함해서 아직도 왜 이렇게 불합리한 초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서욱 장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서욱 장관님, 군 급식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온 지가 얼마쯤 됐죠? 예, 뭐 금년 4월부터 해서 제법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9월 5일 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KCTC라고 하는 훈련장에서 이제 뭐 급식하면서 그 제대로 된 급식 체계화해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메뉴를 훈련용으로 이제 조정해가면서 하면서 저게 이제 저런 일이 생겼는데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어저께 홍영표 의원께서 이 자리에 국방부 장관께 급식 관련된 두 분 포함해서 현안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현실과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관점이 좀 다른데요. 부실급식에 대한 거는 지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부대에서 저런 일들이 가끔 생겨서 제가 좀 역시 다시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서욱 장관께서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여전히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그 DP라는 드라마를 우리 서욱 장관께서 보신 적 있나요? 예, 봤습니다. 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인식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잠깐 보십시오. 제가 예. 두 가지 얘기를 드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는 이제 2014년 기준에 센 것인데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휘관들이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저도 제 아이가 양구에서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를 통해서 또 제 아이 동료 선후배를 통해서 아이 군대에 가 있는 아이 아빠 입장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인생 선배 입장에서 아이들 선배 입장에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더 노력하겠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 군 급식비가 일식에 2,831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일식에 3,577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일일 1만 원에서 1,000원 더 올려서 11,000원으로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요? 그 부실급식의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것을 원인별로 다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군 합동위원회랑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감사원장 직무대행 나와 계시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원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파악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저희 감사 가능성이나 필요성을 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청구.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윤회 장관, 내일이 9월 10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 아시죠? 청소년 자살률은 1.8배가 더 높습니다. 아시나요? 예, 1.8배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10대와 20대의 자살 사망자 수가 2019년 대비 10.3%가 더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쪽 같은 우리 아이들이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작년 올해 학생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학생들의 심리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덕월 기재부 이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부탁인데 올해 추경 때 저도 얘기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그리고 자살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기재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포함해서 큰 틀의 방향 잡아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주고 정책 좀 만들 수 있도록 조종자 역할을 기재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계부처와 함께 잘 저희들이 한번 정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관료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건 진짜 절실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추경 때도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맨 앞에서 얘기한 시의적절성,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정서적으로 우리가 꼭 돌봐야 될 대상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그리고 체계적인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 포함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